엄나무수는 하나로 끝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같은 나물인데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전으로 만들면 조용하고 부드러운 봄이 되고, 튀김으로 만들면 조금 더 바삭하고 가벼운 봄이 됩니다. 그리고 장아찌로 두면 시간이 들어간 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물은 요리라기보다 변화에 더 가까운 재료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전, 튀김, 그리고 장아찌로 차례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바삭함 속에 살아있는 봄향의 또 다른 얼굴. 엄나무수는 전으로만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튀김으로 만들었을 때도 또 다른 매력이 확실히 살아나는 재료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걸 굳이 튀겨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다른 결과가 나와서 그 편견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튀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름을 이용해서 재료의 겉을 바삭하게 만드는 조리법인데, 엄나무순처럼 향이 있는 나물은 이 과정에서 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튀김옷을 너무 두껍게 하면 그냥 일반 채소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가볍게, 그리고 바람이 스치듯 얇게 입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름 속에서 익어가는 동안에도 엄나무순의 향이 안쪽에서 숨 쉬듯 남아있게 됩니다. 기름에 들어가는 순간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작게 기포가 올라오면서 서서히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는 소리가 참 좋습니다. 지글지글 올라오는 소리가 부엌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데, 이게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작은 봄의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이 노릇하게 변해갈수록 튀김 특유의 고소한 향과 함께 엄나무순 향이 아주 은은하게 섞여 나옵니다. 이 조합이 생각보다 꽤 재밌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봄을 표현한다면 튀김은 좀 더 활기 있고 가벼운 봄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입 먹으면 처음에는 바삭함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지나가는 향이 따라옵니다. 이 짧은 향이 오히려 기억에 남는 이유는 튀김이라는 음식 특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름의 고소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 뒤에 나물 향이 잠깐 머물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인상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튀김은 많이 먹기 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봄을 느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튀김은 만들 때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름 온도가 조금만 달라도 색이 달라지고 식감이 달라지고 향이 올라오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레시피를 써도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튀김 요리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 결과 안에서 그날의 상태와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나무순 튀김은 레시피라기보다는 하루의 상태를 담는 음식에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엄나무순 장아찌와 콩가루 무침 이야기.
엄나무수는 여러 방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방식은 고추장 장아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장해서 오래 먹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맛이 깊어지는 방식이라서 봄을 오래 두고 먹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처음 담갔을 때와 며칠이 지나서 맛이 스며들었을 때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나물의 향이 살아있고 조금 거친 느낌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는 양념이 스며들면서 부드럽고 깊은 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장아찌는 단순한 보관 음식이 아니라 시간이 만드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언급하고 싶은 게 개복숭아청 같은 발효 성격의 재료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단맛과 산미가 같이 살아나면서 전체적인 맛의 균형이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엄나무순 자체가 가진 약간의 쌉싸름함을 이런 재료들이 자연스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방식이 바로 콩가루 무침입니다. 엄나무순을 데쳐서 무칠 때 일반 양념만 사용하는 것보다 콩가루를 살짝 섞어주면 쓴맛이 확 줄어들면서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이건 단순히 맛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입안의 느낌 자체를 바꾸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쓴맛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콩가루를 넣으면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아이들도 비교적 잘 먹을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봄나물은 결국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엄나무순인데도 장아찌로 먹으면 깊은 맛이 되고 콩가루 무침으로 먹으면 고소한 맛이 되고 전이나 튀김으로 가면 또 다른 계절 음식이 됩니다. 이런 다양성이 봄나물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엄나무순 전과 부침 이야기. 엄나무순은요, 한 가지 방식으로 끝나는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로도 전과 무침 두 가지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인데도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손질부터 보면 끝부분의 질긴 부분을 잘라주고 떡잎도 정리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모양 때문이 아니라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데치기가 중요합니다. 소금을 살짝 넣은 물에 빠르게 데쳐주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오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릇해질 정도까지만 그래야 색도 살아있고 향도 유지됩니다. 데친 뒤에는 바로 열기를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색과 향이 그대로 살아납니다. 이 과정을 잘 해주면 색이 더 선명해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이제 물기를 정리하고 나면 전과 무침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반씩 섞어 사용합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부침가루만 쓰면 부드러워지고 튀김가루만 쓰면 딱딱해지는데 섞으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딱 좋은 균형이 나옵니다. 여기에 엄나무순을 넣고 살살 묻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치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물을 세게 누르면 숨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럽게 다뤄야 합니다. 계란을 입힐 때는 잎을 펴주면서 넣어주면 부쳤을 때 모양이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기름에 올려 중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서서히 색이 올라옵니다. 뒤집어가면서 익혀주면 바삭하고 부드러운 전이 완성됩니다. 이제 무침.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그리고 쌀조청. 이 조합은 맛의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핵심 하나, 콩가루. 볶은 콩가루를 넣으면 쓴맛이 줄어들고 고소함이 확 살아납니다. 이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맛의 방향을 바꿔주는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무침을 함께 먹으면 하나의 재료로도 두 가지 요리가 완성됩니다. 전은 바삭함, 무침은 부드러움. 이 대비가 생기면서 식탁이 훨씬 풍부해집니다. 결국 이런 봄나물 요리는 정해진 레시피보다 손의 느낌과 타이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들 때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차이가 또 재미가 된답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봄 식탁과 몸의 변화, 그리고 건강 이야기. 엄나무순으로 식탁을 차려보면요. 이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있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는 걸 머리로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입맛이 달라지고 괜히 평소와 다른 음식이 당기고요. 저는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왜 이게 먹고 싶지? 하고 넘겼는데 요즘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내 몸이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엄나무순 같은 나물도 이렇게 다가오는 재료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쌉싸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그 향이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게 봄의 맛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라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몸의 상태를 천천히 바꿔주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봄에는 겨울 동안 무거워졌던 몸을 가볍게 해주는 음식들이 더 의미 있습니다. 엄나무순처럼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는 재료들이 오히려 몸에는 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자극적인 맛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맛이기 때문에 천천히 먹을수록 몸이 더 반응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나물은 빨리 먹기보다 조금 천천히 느끼면서 먹는 게 더 잘 어울립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튀김으로 바삭하게, 전으로 부드럽게, 무침으로 담백하게 같은 재료도 다르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집밥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식탁을 만들고 그 식탁이 우리 몸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허상 건강수다는요, 계절의 음식 이야기와 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몸에 좋은 재료들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탁이 만드는 내일의 몸 이야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요, 그날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 하루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몸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좋은 것도 똑같습니다. 하루는 티가 안 나지만 이틀, 사흘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집니다. 저는 그 변화를 요즘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조금 덜 자극적으로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먹은 것 뿐인데요. 그게 쌓이니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음식을 선택할 때도 이게 맛있을까 보다 이게 나를 어떻게 바꿀까,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엄나무성 같은 나물도 그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몸을 정리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탁을 가능하면 자주 이어가려고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조금씩 부담 없이 계속 이어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결국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끼, 내일 한 끼가 쌓여서 결국 내 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식탁이 내일의 몸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허상 건강수다는요, 이렇게 일상 속 음식 이야기와 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도 계절에 맞는 재료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건강수다에서 편하게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